몰락한 꿈의 클럽을 재건한다는 건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려보는 상상이죠. 그리고 지금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려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강등으로 시작해 승격과 생존까지 모두 거쳐 이제는 재건의 중심에 서려는 남자, 바로 브라이언 은베모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베모는 이미 강등과 승격 실패, 그리고 끝내 승격의 순간까지 모두 겪어본 선수입니다. 그것도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하기 전까지 매해 말이죠. 그 첫 경험은 그가 프로 무대에 데뷔한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트로아의 18살 유망주였던 은베모는 2월에 짧게나마 교체 출전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5월엔 프랑스의 FA 유스컵이라 불리는 쿠페 감바르델라 결승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마치 반페르시를 떠올리게 하는 멋진 발리슛을 포함한 멀티골을 터뜨리며 우승을 이끌었죠. 이처럼 은베모는 프로 데뷔와 유스팀 우승을 모두 이뤄내며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클럽은 리그 19위를 기록하며 강등을 당하고 말았죠. 그는 리그왕에서 교체로 4경기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데뷔 첫 시즌부터 강등이라는 경험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등은 그에겐 오히려 기회였죠. 다음 시즌 리그대회로 내려간 은베모는 클럽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게 40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하며 곧바로 클럽의 승격 재도전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패해 승격은 좌절됐지만 리그왕 여러 클럽은 놀라운 활약을 펼친 10대 선수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 시각 잉글랜드의 어느 한 클럽에서도 은베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클럽은 바로 챔피언십 소속의 브렌트포드였죠. 그들은 은베모에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그의 모든 경기를 지켜봤을 정도로 간절히 원했고 프랑크 감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은 전세계를 띄워 프랑스로 날아가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은베모에게 브렌트포드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1부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팀이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프랑크 감독의 설득 끝에 구단의 최고의 종류였던 540만 파운드로 결국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무대였지만 자신을 가장 진심으로 믿어준 클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은베모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챔피언십을 뒤흔들며 16골을 넣고 금세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더니 트루아 시절과 마찬가지로 브렌트포드를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이끌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에서의 패배, 그리고 또 한 번의 좌절. 그러나 그 좌절감은 오히려 은베모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역시 그의 마지막 경기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이었죠. 그리고 은베모는 그 경기의 균형을 일찌감치 깨트려버렸습니다. 은베모는 빠른 침투 과정에서 상대 골키퍼의 손에 걸려 PK를 얻어냈고 그 기회를 아이반 토니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그날 웸블리 스타디움엔 눈물과 환호가 뒤섞였고 이른 시간에 얻어낸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1부 리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 데뷔 이후 줄곧 강등과 승격이라는 단어와 함께였던 은베모. 드디어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라는 새로운 무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21-22 시즌을 앞둔 은베모와 클럽의 임무는 단 하나, 어렵게 올라온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는 것. 그로 인해 프랑크 감독은 전술을 조정해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했고 주로 우측 윙어로 뛰던 은베모는 토니와 함께 투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술 아래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경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상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클럽 아스날이었죠.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날의 브렌트포드 커뮤니티 스타디움의 공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은베모는 변함없이 선발로 출전해 상대의 진영을 휘저었고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2-0 브렌트포드의 완승이었죠. 74년 만에 복귀한 1부 리그, 그리고 개막전에서 거둔 첫 승까지. 더 나아가 중계 카메라에 잡힌 한 노년 팬의 눈물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브렌트포드는 리그 1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성공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생존에 성공한 것과 달리 은베모 개인에게는 아쉬운 시즌이었죠. 바뀐 역할에서 헌신적인 활동량과 압박은 훌륭했지만 마무리 능력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즌에 리그 전체에서 골대를 가장 많이 맞히는 불운이 따랐고, 그로 인해 9.3이라는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고 말았죠. 그렇게 은베모의 존재감은 자신보다 3배나 많은 골을 넣은 토니의 그늘에 가려지고 있었고,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다음 시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죠. 22-23 시즌을 맞아 자신이 가장 선호하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그 활약은 그 다음 시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클럽의 득점을 책임지던 토니가 배팅 관련 혐의로 8개월간 징계받으면서 23-24 시즌에 절반을 뛸 수 없었는데, 그 속에서 은베모는 시즌 초반에만 7골을 넣으며 토니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죠. 하지만 2023년 12월엔 그에게도 좀처럼 없던 부상의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리그 경기 중 입은 발목 부상으로 3개월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고, 공교롭게도 그가 빠진 13경기 동안 클럽은 무려 10패를 기록했죠. 이에 대해 프랑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토니가 8개월 출장 정지 당했을 때보다 은베모가 발목 부상으로 빠진 3개월이 클럽이 받은 타격은 훨씬 더 컸다고 밝히면서 그가 브렌트포드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4-25 시즌, 은베모도 어느새 이 클럽과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챔피언십의 유망주였던 그는 이제 라커룸과 훈련장에서 클럽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어받았죠. 또한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마침내 24-25 시즌을 맞이하며 그 재능은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22-23 시즌과 23-24 시즌에 리그 9골을 넣었던 것에 반해 이 시즌에는 무려 20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죠. 한때 브렌트포드로 이적했을 당시만 해도 잉글랜드 축구팬 중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이 탐낼 만한 선수가 되었죠. 그렇게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겪은 은베모. 이제 그의 시선은 재건이라는 단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1승 9무 18패, 리그 15위, 유로파리그 결승전 패배. 이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처참한 24-25 시즌 성적입니다.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클럽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몰락한 클럽이었음에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클럽이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은베모였습니다. 그는 아모린 감독과 여러 차례 줌 미팅을 거치며 점점 구단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에 매료되고 있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의 클럽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적 시장이 열린 6월 1일, 은베모는 맨유로의 이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만 두 클럽 간의 협상은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대 5,500만 파운드로 첫 번째 제안을 했지만 브렌트포드는 이를 거절했죠. 그 시각 토트넘 또한 은베모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맨유보다 더 높은 이적료인 최대 7천만 파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브렌트포드 내부에서는 자연스레 토트넘으로 이적시키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은베모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로도 그를 유혹할 수 없었고, 그가 원하는 건 오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그 후 맨유는 최대 6,2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두 번째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의 답은 이번에도 역시나 거절이었죠. 이에 맨유는 잠시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섰는데 그렇게 3주가 지나도록 진전은 없었습니다. 클럽과 은베모 모두에게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은베모는 신사적이었습니다. 7월 14일에 그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브렌트포드 훈련장에 복귀하며 프로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44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맨유는 최대 7,100만 파운드라는 세 번째 제안을 했고, 마침내 브렌트포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길고 길던 그들의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었죠.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영입됐던 선수는 이제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클럽에 합류하게 된 은베모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적생인 쿠냐, 세슈코와 함께 맨유의 새로운 공격진을 형성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의 활약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맨유 10월 이달의 선수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도 선정됐죠. 과연 지난 시즌에 기록한 리그 20골을 지어나고 무너진 맨유를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의 클럽으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라이언 은베모의 이야기였습니다.